안녕하세요. 소망김기사입니다. 이렇게 그 소망김기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뭐 영상도 거의 올리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해다가 이번에 이제 제 아내 동의가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기에 어차피 이렇게 그 가르치는 과정 같은 것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다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아내 동의를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예, 목소리가 참 예쁘죠? 실물도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전기라는 것도 그렇고, 전기 기능사라는 자격증도 그렇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남자들의 어떤 전유물이 할 정도로 남초적인 그런 직업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동의가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남편이 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평상시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선뜻 알려준다고 해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말만 들어도 되게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퇴근하고 이제 개인 자유 시간에 일부를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문과 출신의 여대 출신의 이 제 아내를 위해 전기의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전기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전압, 전류, 저항,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뭐 흔히 유튜브에 멘트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 제 아내 그 동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말도 좀 놓고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야, 전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전기. 전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조명도 있고, 조명, TV 틀었을 때 나오는 것도 있고, TV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요즘같이 좀 더울 때는 에어컨. 그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쓰고 있지. 근데 만약에 이 전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되게 불편하지. 조명도 없으니까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고, TV도 못 보니까 심심하겠고. 그치, 잠깐 정전만 돼도 굉장히 불편하잖아, 우리가. 그래. 정전만 해도 불편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전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도 안 하다가 전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전기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지. 이 전기라는 것은, 그 단어는 뭔가 이게 대단한 어떤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걸 정의 내리긴 되게 어렵고,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걸 정의가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이제 에너지, 그 전하에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빛을 밝힐 수 있고, 뭐 에어컨 같은 걸 이용해서 공기를 차갑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뭐 어떤 디테일한 과학적인 이야기 같은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어. 네. 자, 전기 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전압이라는 것이 있고, 전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이라는 게 있어. 자, 전압은 무엇일까? 전압? 앞자가 있어서 왠지 압력 같은데? 그러면 전은 뭘까? 전기지 뭐. 전기의 압력. 그리고 전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거. 전기가 흐르는 거. 전기의 흐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저항은 뭘까? 저항은 반대되는 의미 같아서 막아주는 거? 막아준다. 그러니까 뭐 전기를 막아준다? 방해하는 거? 막아준다, 방해한다. 그래. 이제 누구나, 오빠도 그렇지만 처음 전기를 접하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우리가 뭐 그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 그러고, 피의 압력, 혈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압하면 전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걸 가르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들어봐.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에서 한 글자씩 따서 전위차. 그 전위라고도 하고 전위차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전류 같은 것도 흐를 유자를 써서 그 뭔가의 흐름을 맡는데 전기의 흐름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차피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하의 흐름이라고 알아두는 게 좋아. 전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물질을 말해.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막는다, 방해한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축구 같은 걸 보면 어떤 선수가 열심히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골대를 가는데 이제 방어하는 상대편 선수가 이렇게 몸으로 막 막고 이러잖아. 그런 걸 가르쳐 이제 뭐 좀 막고 뭐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이게 뭐냐면은 막는다와 방해한다라는 것은 비슷함을 갖지만은 전혀 다른 말인 거야. 막는다는 건 아예 못 가게 하는 거고, 방해한다는 거는 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게 가게 하는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뭔가 귀찮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이 전류,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막는다는 개념은 아니야. 막아준다라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절연이라는 개념을 써. 그래서 이제 뭐 전기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것을 막 이렇게 감아서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고 막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그 테이프를 가리켜 절연 테이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거고, 오빠가 이제 전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는데 그런 장갑을 절연 장갑, 전기가 내 몸에 감전 안 되게. 필요한 거네. 그래서 절연이라는 것은 아예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저항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것을 말해. 근데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용어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기호라는 것과 단위라는 것이 있어. 이거는 비단 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학용 서적에서도 거기에 맞는 기호와 단위가 있는데, 일단은 전압을 영어로 볼테이지라 그래. 그리고 전류를 영어로 커런트라 그래. 마지막으로 저항을 영어로 레지스턴스라 그래.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라는 걸 쓸 때 앞 글자만 많이 따서 쓰는데, 전압 같은 경우는 맨 앞 글자가 V이기 때문에 기호로 V를 써.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맨 앞 글자인 R을 써. 그러면은 자, 전류는 커런트라 그랬다. 그러면은 뭘 쓸까? C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C가 아니라 I를 써. 왜 I를 쓰냐? 일단은 이 전류라는 것이 원래 이제 영어로 I를 쓴 게 intensity of current, 즉 이 전하의 흐름의 강도라는 거기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 C를 이용한 실제 그 기호가 따로 있어. 이제 겹치니까 그렇구나. 전기는 좀 그런 게 있어. 나중에도 이제 복소수 같은 거에 나올 때도 있지만 커패시터라고 하는 또 다른 녀석이 있거든.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I라고 쓰고, 그래서 이 V와 I와 R 이 세 가지는 이 전압, 전류, 저항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는 게 좋아.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이제 기호라고 하지. 기호. 이런 기호는 반드시 외우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이제 그 기능사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식, 회로도 뭐 여기저기에서 딱 V는 전압, 뭐 R은 저항, 이게 바로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 시험 문제에 이런 걸 직접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 단 이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암호를 해독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맞아. 것처럼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위라는 게 있어. 단위. 아까는 기호였고 지금은 단위. 그렇지. 이 단위라는 것은 또 많이 중요한 게 결국 그 모든 어떤 전기에 해당하는 수치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웃기겠지만은, 동이랑 오빠랑 키 차이가 몇이지? 키 차이 우리 12cm. 그래, 12cm라 그러지. 여기에서 보면은 이 10이라는 거는 수치야.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센티미터는 뭘까?
단위. 그치. 이런 걸 가리켜 단위라 그러지. 그리고 서로의 뭐 몸무게 차이 같은 거 물으면 오빠가 아파. 팩트 폭력을 맞아서 몸무게 차이는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 수치가 있으면 반드시 단위가 따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의 전압, 전류, 저항 이 삼총사, 삼위일체라고 했지. 다 단위가 있어. 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전기의 전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전압? 220V. 220볼트. 응. 볼트를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써도 되는데 단위를 쓰는 것이 더 좋아. 근데 여기서 약속이 하나가 있어. 아까 우리가 기호로도 전압을 V라고 썼잖아. 근데 단위를 쓸 때는 비단 전압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에서 단위를 쓸 때는 대가로를 써주고 이 안에 다 단위를 넣어줘야 돼. 그래? 그러니까 220볼트는 V를 써준다. 이 V가 결국에는 역시나 볼트라고 하는 글자의 앞글자인데 이렇게 대가로를 안에 써주고 자 저항이라는 것은 좀 나중에 알아보는데 전류의 단위를 한번 알아보자. 전류의 단위는 A를 써. 이 A를 어떻게 읽을까? 잘 모르겠어. A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암페어라고 아, 맞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 그래 아주 낯설지는 않을 거야.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나는 조느냐고 못 배운 것 같은데. 나 멀티탭 살 때 본 것 같아. 멀티탭 살 때? 예리하다. 어쩌면은 뭐 오빠보다 더 이 잠재능 능력이 뛰어나서 오빠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영어가 아닌데 이렇게 생긴 기억이 있어. 이것도 많이 봤는데. 이걸 어디서 봤을까? 내가 좀 이게 앞인데 좀 더 크게 그려줄게. 자, 뭐지? 자 힌트. 결혼 혼수로서 서로 뭐 시계 같은 거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시계. 시계 브랜드로서 좀 유명한 브랜드가 이런 마크를 쓰고 있지? 아, 오메가 시계. 오메가 시계. 그래. 와. 그러면 저항의 단위는 오메가라고 할까? 그래? 오메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이제 저항의 단위는 이걸 옴이라고 읽어. 영어로는 OHM이고 이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말하면 그리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볼트의 V 그리고 이 암페어의 A 같은 경우는 영어 알파벳 즉 로마자라면은 유일하게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걸 좀 쉽게 외우려면은 우리 그 뭐라 그러나 좀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들으면은 막 이런 말 하잖아. 재수에 옴 붙었다. 막 그런 나는 그런 말 쓰는데 동의는 써? 써. 재수에 옴 붙었다 할 때처럼 내가 말해놓고도 좀 어이가 없네. 전류가 열심히 흘러가려는데 뭔가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잖아. 이렇게 막 그런 방해하는 녀석을 내가 저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하려는데 잘 안 되게 방해하는 게 저항인 것처럼 재수에 옴 붙었다. 옴 붙어서 방해받았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전압, 전류, 저항.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아까 얘기하려던 한 게 전압을 가리켜 오빠가 전기의 압력이 아니라 위차라 그랬지.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딱 건물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되게 높은 뭐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어. 대충 이렇게 되죠. 근데 동이가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손에 힘이 풀려갖고 스마트폰을 빡 떨궜어. 똑같이 20층짜리에서도 스마트폰. 이러면은 이제 핸드폰이 박살이 나가지고 오빠한테 혼날까봐 걱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본인도 속상하겠지. 자, 그러면은 2층짜리 건물에서 떨어뜨렸을 때랑 그리고 20층짜리 건물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느 게 더 스마트폰이 심각하게 박살날까? 20층. 그치.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하는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 이게 이제 이 높이가 위치 에너지인 거야. 어느 정도 높냐.
더 높은 데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이 더 박살이 많이 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의 그 전압, 즉 이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즉 이 전압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곳에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 이제 오빠는 많이 이제 폭포를 예를 든다. 그래서 자, 아유 이게 친절하게도 우리 저자님께서 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잘 봐봐. 이제 폭포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를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폭포 높이가 있잖아. 이 높이가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인 거야. 여기를 제로로 보고 여기가 뭐 10m다.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10m잖아. 마찬가지로 폭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을 동시간에 보낼 수 있겠지. 그치. 이 흐르는 물 자체가 전류거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을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전기를 쓸 수가 있어. 이건 이제 나중에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은 이제 딱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전압 자체가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이거는 그래. 알아두고 전류는 방금 말했듯이 이 폭포 이 흘러가는 이 물의 어떤 흐름을 말해. 여기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전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저항은 내가 말을 했지. 뭔가 잘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옴. 그치. 왜 옴을 쓰라 그랬지? 옴부터 쓰니까. 재수의 옴을 쓰라.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 단이랑 기호랑 조금 헷갈리는데 끝에 나왔던 게 기호였나? 단위. 단위. 아 맞아. 그래. 이런 거는 사실 외워야지. 외워야지.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으니까 외워야지. 못 외우면 그냥 또 배워야지 뭐. 그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전력이라는 개념과 전력이라는 개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려운 거는 아니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갔는데 사실 전기라는 게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아놓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기능사 책을 보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든 좀 이해가는 게 많을 거야. 오빠는 거기까지 끌어가주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 열심히 따라서 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고마워.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다.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